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이재명표 학살 공천에 민주당 내분이 대폭발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주 그냥 이재명과 민주당의 만행들을 지적하며 뼈까지 발라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하위 20%니 하위 10%니 이재명보다 아주 분명하게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한 김용주 의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잘라내버리고 오히려 추미애나 전현희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인물들을 전략 공천에까지 내세우고 있는 우리의 이재명, 그야말로 혀를 차게끔 하는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를 직접 꼬집으며 비판하는 현장 모습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이 그분이 민주당이시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이게 민주라는 말을 붙일 정도의 정당입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봐 주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에서 대표인 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데 1%라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천의 결과를 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한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공천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전부 아닙니까?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전통의 민주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10%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단 한 분도 정말 마음으로 분노하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 비교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린 10%에 어떤 사심이라든가 사감이 들어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대표인 제가 이익을 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10%에 해당하는지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결정되는 문제이고 제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이기는 길은 그런 시스템이 이 공천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저희의 컷오프는 저에게 반하는 사람을 찍어내는 겁니까? 저는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민주당에 관련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공천입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다 실망과 어떤 상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의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스템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장동식 공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 저도 놀랍네요. 제가 말해놨지만 형님 꼴찌였대요? 이 말이 결국
그런 식의 사짜 비선 여조를 근거로 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선 동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 용역 업체였던 여조 업체 동원해서 여조 돌리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조롱하듯이 직접 자기 소속 당의 구성원에게 전화해서 그런 말 하는 것, 이게 대장동식 공천이고 이게 정진상의 옥중 공천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번 4월에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국회를, 이 나라를 대장동식으로 운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영주 같은 분이 10% 들어가는데 이재명 같은 분은 안 들어간다?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게? 너무 시원합니다. 이재명 너는 하위 1%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지켜봤을 이재명 정말 대분노를 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재명은 가라 단식을 시전하며 의정활동을 항상 뒷전에 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 활동도 가장 저조한 의원이었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주 2, 3회씩 재판에 불려나가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어디 의정활동을 할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배지를 단 국민의 대표로서 세금만 슈바 월급 봉투로 받아 처먹었을 뿐 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건데, 근데 하위 20%니 하위 10%니 김영준이 박용진이니 다른 후보들한테 전화해서 형님 하위 20%입니다 이따위 말을 짓거리지를 않나?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너무도 예상이 됩니다. 이 자식은 지가 제일 더러운데 양심이 없나? 나한테 되려 하위니 뭐니 짓거린다고 분명히 이 생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김영주 같은 인물은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재명보다 의정활동을 못한 게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퉁친다고 지금. 근데 현실은 이재명은 살아남고 국회 부의장까지 치는 김영주는 공천 탈락. 자, 이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너는 하위 1%라는 이 발언은 진짜 길이 남을 명언입니다. 동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재명의 만행을 봐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꼭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라 하는데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재명이 거하게 똥을 뿌려대는 소식이 너무 재밌으시죠? 솔직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선거에서 진짜 지는 거 아닌가,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다,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완전 생각이 바뀌셨죠? 저는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은 또 우리 이재명이가 무슨 망언을 하고 무슨 뻘짓을 하며 어떤 과거 만행들이 드러날까, 이 생각에 너무 설레어요. 이재명의 노골적인 비명 겨냥 학살 공천의 피해를 본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을 빠르게 버리고 새 보금자리를 찾길 아주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